대분류화기의 재료와 도구는 먹, 벼루, 붓, 저울, 대 등이 있다. 이거 즐겁지? 칠판. 구. 말린 대의 무게를 저울에 일일이 달아 무게에 따라 분류한다. 그리고 대나무 끝에 먹을 찍어 무게를 표시한다. 그 다음 무게별로 나누어 다발을 짓는다. 또 마디와 몸표를 기준으로 비슷한 것끼리 나눈다. 7일. 부잡이 할 때는 부잡이통, 축침, 물축임 그릇, 졸대, 조막손, 장갑이 쓰인다. 처음에 신우대를 부잡이통 구멍에 넣고 뜨겁게 달군 다음 돌려가며 당겼다 넣었다를 반복한다. 그러면 뜨거운 열에 달구어진 배에서 수증기가 강하게 빠져나온다. 이것을 축침으로 대눈 자리를 찔러 마디마다 구멍을 내어 가두어 있던 수증기를 빼준다. 기민하고 적절하게 동작을 잘하지 않으면 대나무가 불에 타고 대 속에 차있는 수증기의 팽창력으로 대나무가 터진다. 너무 달구어진 부분은 가끔씩 대나무 표면에 물칠을 해서 열을 식혀준다. 한편 열을 가한 대나무는 졸대에 끼우고 눈으로 겨냥하면서 마디마다 휘어진 부분을 바로잡는다. 이 작업을 조를 본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루어진다. 부잡이가 끝난 대나무는 졸잡이형 화로에서 다시 구워가면서 새롭게 조를 잡는다. 이때는 부잡이 때와 달리 은은한 불로서 보다 정밀하게 조를 잡으면서 교정해 나간다. 졸잡이가 끝난 화살대를 모탕에 올려놓은 뒤 상으로 대마디를 갈아 나간다. 이것은 통상 대마디가 다른 부분보다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갈아냄으로써 몸체의 굵기를 통일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이때는 마디를 보면서 높고 낮은 데가 없도록 정밀하게 조를 잡아야 한다. 그 이유는 물모래질을 하기 전에 이 제졸잡이 공정에서 먼저 충분히 졸잡이가 안 되어 있으면 물모래질 할 때 대나무 표면이 균등하지 않게 깎여 나가기 때문이다. 트레이닝을 하면 되니까. 졸잡이가 끝나면 칼로 대나무를 돌려가며 배의 표면을 빠른 속도로 긁어 껍질을 까나간다. 이렇게 껍질을 벗겨야 하는 이유는 대나무의 표면을 깎아냄으로써 공기의 저항을 줄여 화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물모래질을 할 때는 모래, 참나무, 집과리 등이 쓰인다. 물모래질은 일명 수사질이라고 한다. 소나기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참나무를 두 쪽을 내고 가운데에 치죽이 들어갈 정도로 홈이 파여진 곳에 치죽을 넣어서 양손으로 서로 잡아 비빈다. 그러면 홈 안에 있는 물모래로 인해서 힘차게 사포질이 된다. 그리고 지프로 마무리한다. 간단한 건데. 몸고르기 할 때는 속세풀, 상어피, 칼, 저울, 작대 등이 쓰인다. 다시 저울로 대나무의 무게를 달고 무게에 따라 분류해서 나눈다. 그러면 대나무를 다듬고 껍질을 긁는 과정에서 생긴 차이로 1, 2푼 정도의 차이가 난다. 저게 가장 아랫매대가 긴 거를 앞으로 놔라고요. 응? 그래야 감을 잡는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짧은 거 같은 거 요거지. 요거를 요거 이제 기간띠라 생각하면 돼. 기간띠라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최저의 간ጥ를 놓고 여기 와서 과연 상사가 6지다분을 잘라도 상사가 비지 않겠느냐. 요 정도면 상사가 비지 않거든. 그냥 이 사람 6지다분을 자를 수가 있다 그지. 정확히 골라진 시죽의 3마디를 기준으로 정리한 후에 아랫마디가 가장 긴 것을 앞에놓고 가장 짧은 것을 다음에 둔다. 그 앞에 작대를 두고 전체적으로 대의 크기를 가늠한다. 처음 하나를 골라 이것을 겨냥대로 만든 다음 이 겨냥대를 가지고 다른 대나무를 계속 잘라나간다. 시죽은 화살의 걸음걸이, 즉 비행 형태를 일치시키기 위해 묶음 단위로 길이, 두께 등등을 통일시키는 작업이다. 먼저 몸피를 손으로 점검하고 한마디 부분을 잡고 마디에 칼이 안 들어가게 하면서 대마디의 중간 부분에 굵은 부분만 칼로 껍질을 깐다. 대마디를 이런 식으로 다듬은 후 다시 저울을 달아보고 나서 무게가 일치하지 않으면 칼로 작업을 반복해 나간다. 상사 자리를 만들 때는 상사자, 목, 칼, 대, 벼루를 사용한다. 시죽은 원래 대나무 뿌리가 있던 아랫부분이 촉을 박는 화살의 앞이 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조직이 치밀하고 무겁기 때문이다. 상사도 이 부분에 끼우기 때문에 상사자의 먹을 묻혀 상사 끼울 자리에 맞추고 돌려가며 금을 긋는다. 그러면 시죽에 돌아가며 검은색의 둥근 태가 생긴다. 보통 상사 자리의 길이는 약 3.7cm 정도가 된다.
먹줄태가 그어진 부분을 잡고 칼로 대를 돌려가며 연필 깎듯이 얇게 앞으로 깎아 나간다. 다음에 화살대를 밀판 위에 올려 밀면서 돌려 깎는다. 이때 한 손으로는 화살대를 좌우로 비비며 돌리고 한 손은 창칼을 손아귀에 놓고 날을 상사자리 옆으로 대면서 깎는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대나무의 회전으로 상사자리 부분이 아주 얇게 깎여 나가며 정밀하게 다듬어진다. 상사자리 깎기가 끝나면 시죽을 뒤로 돌려 오니 자리를 내는 작업을 한다. 오니 부분은 상사자리와 반대로 대나무의 상단 쪽이다. 오니 자리의 길이는 보통 3cm 정도다. 심감기 할 때에는 대, 받침대, 쇠심줄, 화로가 사용된다. 적당히 씹은 심을 실같이 길게 뽑아 가닥을 만든 후 이것을 모아 상사자리 부분에 대고 밑부분부터 촘촘히 돌려가며 감는다. 상사 부분은 나중에 화살촉이 박히는 자리이다.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화살이 관역에 박힐 때 큰 충격을 받는 것이다. 이런 충격으로부터 화살의 상사 부분을 보호하고 한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심을 감는 것이다. 상사자리 심감기가 끝나면 곧이어 오니자리 심감기 작업이 이루어진다. 두 공정은 형태상 동일하다. 다만 오니자리는 금이 없는데 그 이유는 도피로 감싸는 부분이라서 눈대중으로 해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심이 감아진 오니자리를 다시 불가에 얹어 건조시킨다. 오니 부분에 소심줄을 감는 이유는 나중 화살을 발사할 때 시위를 거는 것이고 또 발사할 때 보통 오니를 쥐어짜므로 오니에 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니가 짜게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다. 이렇게 심 감는 작업이 모두 끝나면 화로가에 걸쳐두고 말린다. 상사는 촉성곳을 세우고 구멍에 상사 부위를 끼운 다음 촉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멍을 판다. 상사 구멍을 파면 창성곳을 바꾸어서 오니 부분도 시죽을 고추 세워 끼고 두 손바닥을 마주 비비며 구멍 부분을 깎아나간다. 이 비에 오면 이빨 잘라버리고 거기서
이렇게 만든 오니목을 시죽의 오니목 자리에 넣어보고 잘 맞는지 겨냥을 해본다. 맞지 않으면 다시 빼서 더 다듬어 맞추어 본다. 임시로 끼워둔 오니를 박은 시죽을 화롯과 걸대 위에 두고 열을 쪼인다. 오니를 빼서 속으로 들어갈 부분에 어교를 바르고 삽입하고 창칼로 몇 번 두들겨주며 고정시킨다. 이후 다시 불가에 올려두어 따뜻하게 열을 쪼인다. 오니를 붙이는 풀은 된 풀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삽입 시에 단번에 집어넣어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 필요도 없죠. 오히려 이게 정당한 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해물어서 삶은 상사를 물에서 건져낸다. 물에 젖어 있어야 속이 잘 파진다. 상사 파기에 들어가면 우선 칼금을 주었던 상사를 자르고 다음에 상사칼을 대나무 속에 집어넣어 돌려가며 속살을 전부 파낸다. 얇게 판 상사를 시죽에 맞추어 보아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속을 상사칼로 파낸다. 그런 다음 상사를 다시 맞추어 본다. 그 결과 시죽과 상사가 일치되면 상사가 들어갈 부위의 시죽에 풀을 발라서 끼운다. 지금 도피 칼로 시죽에 고정된 오니목을 화살 크기에 맞도록 다듬는 공정이다. 시죽을 잡고 연필 깎기 하는 식으로 곱게 깎아 나간다. 이전에는 통상 외날로 켜내고 나머지는 칼로 파내어 오니 구멍을 만들었다. 오니를 칼로 파내기 전에 오니목 부분을 물에 담가 불린다. 이렇게 하면 나무의 재질이 불려져서 작업하기가 수월해진다. 불의 풀이 녹지 않을 정도만 물에 불린 후 물기를 닦고 오니 파는 작업을 한다. 창칼로 오니 구멍을 파내어 U자 형태로 만든다. 오니 구멍은 아주 작은 구멍이므로 정밀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정이다. 어겨풀이 굳어있는 시죽을 입에 넣어 침을 바른 다음 도피를 싼다. 도피는 오니 구멍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한번 감아 돌린다. 다음에 따뜻하게 달구어진 부젓가락으로 돌아가며 도피 겉면을 인두질하듯 지지며 꼭꼭 눌러준다. 이때 인두를 너무 달구면 도피가 타거나 눕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붙일 자리에 침을 발라 적당한 습기를 준다. 축축한 헝겊에 싸든 먹도피를 꺼내 깃간띠 자리에 돌려가며 붙인다. 인두로 돌아가며 지진다.
깃간띠와 마찬가지로 적당한 습기를 주기 위해서 상사 부분에 침을 바르고 버피를 감싼다. 다음 창칼로 다듬은 후 인도로 치지면서 말리고 고정시킨다. 특히 오니 부위를 덮은 도피는 속세풀을 묶어서 물을 바른 후 도피 부분을 닦아낸다. 이 과정에서 겉에 남은 후딱지를 닦아내고 표면이 깨끗하게 다듬어준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밀하게 오니 구멍을 판다. 이 작업은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약 오니 구멍이 삐뚤어지면 화살이 곧게 날아가지 않는다. 이게 돌아가야 되겠다. 오니에 씌여있는 도피를 칼로 도려내고 오니 겨냥대로 오니의 깊이를 재본다. 이렇게 가장 먼저 붙인 깃을 마룻깃이라고 한다. 붙인 깃은 손톱으로 풀칠한 면을 눌러가며 훑어주어 화살에 고정되게 한다. 마룻깃은 이후 깃붙이기 작업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기준 깃인 마룻깃이 다 붙여지고 나면 다시 2번, 3번 깃을 붙인다. 이때는 한 화살마다 나머지 2개 깃을 동시에 붙인다. 이 2개 깃은 마룻깃이 붙은 반대쪽에 오니 구멍 파인 끝선을 기준으로 붙인다. 각각 깃의 각도는 120도가 된다. 인두를 뜨거운 불에 넣어 달군다. 일차로 먹덮이 부분의 깃을 사선으로 지진다. 다음 먹덮이 부분부터 완만하게 깃금같이 찢어나간다. 여러 번 반복하며 깃털의 모양을 만들어간다. 작업이 끝난 후 대나무 껍질로 뭉쳐 만든 수세미로 불탄 부분을 훑어가며 털어낸다. 이렇게 하면 깃 만들기는 끝나게 된다. 소고리를 끼기 전에 상사 부분에 앞을 다듬는다. 상사 조이개의 구멍에 상사를 끼워 돌려가며 조인다. 그러면 상사 끝부분이 조이개에 눌려 약간 돌아들게 된다. 그리고 이미 불에 구워 둥근 모양으로 만든 소고리를 쇠대에 끼워 돌려가며 두들겨 완전한 원 형태로 성형을 한다. 소고리를 끼워보고 만약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빼내고 다시 적당한 크기로 바꾼다. 소고리는 상사 부분을 조여주는 기능을 하므로 대부분 헐거운 것보다 꽉 조이는 것을 선택해서 끼운다. 촉구멍이 뚫린 화살대와 여기에 낄 화살촉을 선택하여 이 2가지를 함께 저울에 올려 무게를 다한다.
그 결과 처음 6던 오픈으로 결정되었으면 여기에 무게를 일치시킨다. 이후 내척 부분의 한지로 만든 촉뼘지를 잘라 촉구멍의 크기에 일치되도록 감안하여 적당하게 감는다. 그 다음 촉에 힘을 주며 구멍에 밀어 넣는다. 이때는 큰 힘이 필요하므로 사각형의 촉돌을 촉돌이의 사각구멍에 끼고 힘을 주며 돌려 넣는다. 마지막 졸잡이 공정이다. 완성된 살대 굽은 곳을 불에 따뜻하게 달구고 오니 부분에서 내려보고 졸을 잡는다. 다시 촉 부분에서 반대로 졸을 보면서 졸잡이를 한다. 그 다음 살대의 끝을 가볍게 잡고 살대를 튕기듯이 돌려보고 그 소리를 듣는다. 만약 살대가 찢어져 있거나 깨져 있으면 소리가 사그락 사르락 나지 않고 탁한 음이 들린다.